컨다일로에서 고등부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 그거 좀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당연히 작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좀 짧게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올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써오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제 좀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드실 것 같긴 해요. 뭐 앞부분에 좀 쉬운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 뒤로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질 거고 이제 문항 번호 제가 써놨고 이제 유형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제일 어렵다고 써 있는 요 17번, 20번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결국에는 1등급 가르는 문제들이 되긴 할 건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봐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아이들은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내가 풀 수 있구나. 안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감이 오긴 할 건데 제가 좀 공간이 부족해서 따오진 않았는데 저 17번 문제 같은 거 되게 길잖아요. 쟤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번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사실 얘도 뭐 모의고사에도 비슷한 문제들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 뭐 공부하자면야 당연히 다 한 번씩들은 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볼 만한 게 뭐냐면 24년도입니다.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인데 재작년 19번, 20번 문제 제가 두 개 따왔거든요. 재작년에는 특이하게도 서술형이 없었고요. 20번까지 다 객관식 문항이었고 아무튼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테니까 19번, 2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함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통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렵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은 2차 함수 부분이거든요. 2차 함수에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든지 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독특하게 재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재작년에는 실제로 13번인가가 제일 뒤에 있는 2차 함수 문제였으니까 2차 함수보다는 이렇게 다항식 연산, 나눗셈, 인수분해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계산 지저분하고 좀 끈기 있게 풀어야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재작년 스타일의 문제였다면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문제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죠. 1학년 문제는 1학년 1학기는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왠지 좀 문제의 느낌이 조금 달라졌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것들도 은광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긴 있어요. 재작년에는 이제 내공의 힘이라는 책이었고 작년에는 올림포스라는 책이었는데 사실 연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선생님이 이제 뭐 조금씩 풀어주시기도 하고 하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시험에 엄청 적극적으로 내거나 이러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킬러 문항들이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혹은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 이런 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막 재작년 같았으면 좀 지저분한 문제, 끈기 있게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을 푸는 연습들이 분명히 필요했다면 작년 걸 보건데 교육 과정도 좀 바뀌었고 이러면서 조금 스타일을 바꾸신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혹은 함수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고 특히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본 적 있는 문제면 그래도 어떻게 유추를 좀 할 텐데 처음 보는 문제들은 당연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써놨는데 낯선 조건이라고 써놨는데요. 처음 보는 조건들 당연히 한국말로 써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아 이런 거구나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처음 보고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17번 문항 같은 거 모의고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그래도 좀 눈에 익었을 거고 20번 문항 같은 거 20번 문항이 서술형인데 배점이 9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9점이거든요. 이제 맞추면 9점 틀리면 빵점은 아니죠. 서술형이니까 아무래도 뭐 중간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는 받았을 건데 결국에는 그 제일 마지막 문제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을 계속 연습했었어야 몇 점이라도 받을 수 있고 물론 다 받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어쨌든 서술형에 좀 배점을 높게 배정을 했다는 건 그 과정도 좀 살펴보겠다 약간 이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완전 객관식에서 서술형 문제가 3개가 됐고 배점도 꽤 높은 걸로 봐선 약간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서 내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써놓은 것처럼 단순하게 계산 잘하고 계산 빨리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써 있는 걸 보고 이 조건을 해석하는 거 이런 능력들이 조금 더 필요해진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뭐 새로운 브랜드 같은 것도 좀 런칭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수업의 툴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올 때마다 테스트 볼 거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이라고 좀 나눠놨는데 저희가 2시간 정도는 판서 수업하면서 뭐 개념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문제풀이를 할 때도 있고 또 2시간 정도는 딥다이브라고 해서 이제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를 풀기도 하고 학교별 시험을 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는 단원과 스스로 익히는 시간 이렇게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각각의 단계마다 다 오답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답을 다 모아서 저희가 캠이라고 학원에서 직접 다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다 오답 노트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고요. 요거는 그 시연 자료 보시면 똑같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일부러 따왔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크게 3가지 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루트는 보시는 것처럼 교육청, 평가원, 또 경찰대나 사관학교 이런 데 있는 기출문제들 아까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데서 조금씩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은광은 더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써 있는 건 이제 어쨌든 스타일이 바뀌었다고는 했지만 그 학교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뭐 완전히 똑같이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제 스타일이 했구나.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들 좀 같이 볼 생각이고 마지막 주교재는 저희 이제 공통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콴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통교재. 그렇게 해서 저 3개 정도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스베는 이제 딥다이브라고 해서 저희 보시면 학교별로 시험지, 은광권 이제 제가 만들겠죠. 또 학교별 시험지 스프린터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타임 어택 연습하는 겁니다. 조금 고난도 문항들 시간 정해가지고 푸는 연습하는 거고요. 마지막 서킷 트레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콴다의 가장 트레이드거든요. 저 이제 패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서킷 트레인이라는 게 일종의 유형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어서 맞추면 넘어가는데 틀리면 그거랑 유사한 문제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약점 문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두 번째까지 약점 문제가 나오고 아이들의 패드로 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풀이한 내용도 볼 수 있고 뭐 너무 오래 풀었어. 그럼 이제 푼 시간에 빨간색이 떠요. 몇 분 풀었는지 나오거든요. 막 3초 만에 풀었는데 맞았어. 의심스럽잖아요. 그때 빨갛게 뜹니다. 저보고 확인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패드로 주로 공부를 하게 하면 아이들이 패드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풀었는지들을 제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패드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급적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종이에다 푸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게끔 좀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어서 뭐 종이로 하든 패드로 하든 뭐 어머님이나 학생이 원하는 방식이 있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공부를 시킬 거고요.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오답 노트. 이거 이제 제가 고3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오답 노트를 엄청 강조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수학을 하는 거에 비해서 시험을 잘 보면 좋잖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오답 노트가 시험을 잘 볼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저희 그 콴다 어플의 시스템에 보면 각자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뭐 수업 회차별로 오답 학습이라고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만들어 오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아예 그냥 반강제적으로 다 좀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1레벨 친구들만 0레벨 친구들만 오답 노트를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테스트 보고 수업하고 서킷하고 할 때마다 만들어진 오답들을 다 모아가지고 캠이라고 해서 아예 오답 노트로 책으로 만들어서 좀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킬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시험 전날 딱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 이제 저 맨 처음에 써 있는 다맛집이라는 건 그냥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건데요. 다맛집은 집에 가는 겁니다. 시험 전날 와서 시험지를 제가 여러 세트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뭐 그동안에 풀었던 기출 문제, 뭐 학교 예상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지 만들어서 너 이거 다 맞으면 집에 가는 거야. 틀리면
오답하고 그 다음 시험지. 다 맞으면 집에 가고 틀리면 또 그 다음 시험지. 다 맞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써 있는 저 전체 오답 배부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하루 만에 다 하기는 조금 많을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직전에 시험 보기 그래도 조금 한 일주일쯤 전에 미리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 캠 노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오답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시험 전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전날 바로 기출 분석서 같은 거 제공을 해서 아이들 이제 예상 문제 뭐 맞추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 예상 문제 같은 것들 조금씩 줘서 이제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좀 감각을 끌어올린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서 아는 거 다 맞추고 모르는 건 잘 찍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많이 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전략적으로 아무래도 모의고사 문제라던가 좀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저희 이제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입니다. 저희 시밀러 모의고사 4회거든요. 인근에 있는 한 10개 정도 학교에 1학기 문제들을 모아서 4번 정도 저희가 이제 수업도 하고 은광 시밀러 비슷하게 유사 문항으로 만들어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렇게 이제 입학 전에 한번 풀어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준비한 모의고사고요. 모의고사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2일에 이제 정규반 개강을 할 겁니다. 뭐 개학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은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맡아서 반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은광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3월 2일에 개강하니까요. 그 전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